오늘 첫 주제는 윤석열 정부 때 정말로 정치 감사가 참으로 많았는데 이를 징벌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운영쇄신 TF라는 걸 꾸렸고 첫 번째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인 즉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인데 이분이 감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원 운영 태스크포스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얼마나 정치 감사를 했는지 한번 감사원 스스로 확인해보자.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 꾸린 조직이거든요. 거기서 유병호 사무처장이 있을 때, 그 이후에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내부 지침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조작까지. 네. 심지어는.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감사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전자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보고서 기한을 올리잖아요. 네. 올리면 담당자들이 체크해가지고 자기 사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이 사인을 해줘야 감사 결과 보고서가 확정이 되는 당연히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유병호까지 간 다음에 감사위원을 갑자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유병호까지 한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패싱해버린 아니 도대체 거야. 어떤 감사위원이길래 이렇게 스킵을 했던 겁니까? 패싱을 했던 겁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현 특검. 아. 네, 내란 특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을 패싱했다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해서 이거 조은석한테 가면 안 이거 돼. 감사 이거 안 된다 이거 전현희 형 먹으니까, 국민 네. 권익위 감사한 거 이거 그 조은석한테 가면 이거 틀림없이 빠꾸 먹어가지고 내려온다 그랬더니 네. 유병호가 그냥 내 선에서 끝내. 그 위에 결제가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전산을 그냥 위 거를 빼버리는 거야. 결제 거를 그냥 잠깐 승인하는 걸 빼버리고 그냥 유병호 선에서 끝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처벌로 하면 무슨 허위 죄가 공문서 작성이죠. 허위 공문서 그렇죠. 작성. 그렇게 될 수 있는 이거는 거고.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 거린 사건인데. 거고 그러니까 공수처에 이 내용을 넘겼다는 건데 일단은 그 전현희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불법 감사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감사 착수부터 문제였던 겁니다. 보니까 유병호가 어떤 식으로 착수를 시켰냐. 당시 사무총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27일에 감사 실시 계획서 결제 시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전현희 위원장 관련 제보사항을 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병호가 그냥 감사를 알선하고 주선할 수 있도록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감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기초 자료 수집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감사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돼 있는데 유병호라는 사람은 그냥 아예 권익위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알아. 그래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냥 감사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기초 자료 조사나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감사로 들어가 이렇게 해버린 거지. 와. 그러니까 절차도 다 건너뛰어버린 거야. 마지막에 감사 보고서 승인도 자기 멋대로 하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언론에다 다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발표할 때도 감사 보고서에 내용을 슬쩍 껴넣기도 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내용을? 역시 충격적인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전현희 위원장의 처신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감사 보고서 문안에 껴 넣은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현희가 정말로 문제가 큰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문안까지도 삽입을 한 셈인 거죠. 이게 이제 검찰로 치면 표적 수사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고발 사주가 아니라 직접 그냥 고발을 어떻게 보면 셀프 발전을 돌린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에 그 결제 라인을 바꿨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해갖고 어떻게 보면 또 패싱까지 한 거면 네. 이거는 뭐 당장 사실은 징계로 보직 해임하고 징계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거는 체포 구속해갖고 바로 형사처벌로 해야 되는 강력하게 벌을 물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도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발표할 때는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감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네.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감사 보고서에 또 슬쩍 빼버리는 거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이건 문구를 사기예요? 슬쩍 뭐야? 넣었다가 어떻게? 뭐야? 쟤 무슨? 감사위원회 그 회의 그 감사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공식적으로. 근데 슬쩍 넣었다가 슬쩍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는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그 양아치를 떠나서 이거는 일단은 범죄예요?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진솔 오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봐갖고 당연히 이거는
그 형사 절차가 구속, 아니라 구속해요. 신병 확보를 좀 해야 아니 되는 근데 상황이고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차관급 자리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감사 보고서를 결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유병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유병호의 악랄한 행태라는 것이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전현희 의원을 상대로 한 권익위를 상대로 한 감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통계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재판에서 속속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사원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인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는 거를 공소장 슬쩍 변경해가지고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했다며. 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조작이 아니고요. 이건 수정을 한 겁니다.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쪽으로 수사 의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감사원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통령실 지시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검찰이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고발 조치가 됐던 거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공소장도 변경하고 재판도 다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실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거는 감사원 건데요.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검사가 슬쩍 빼버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문제일 뿐더러 이 사건을 최초에 조사한 데는 감사원에 재정경제국이라는 파트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통계 감사를 하다가 요거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인계받아서 했다는데 특별조사국 검찰로 치면 정구승 변호사님 어떤 조직이죠?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죠, 딱 특수부.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일반 형사부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대장동이랑 똑같아요. 일반 형사부로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그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조지지 못하니 여기는 그 전문가들을 보내갖고 한번 그립을 줘보겠다라는 네. 취지로 배당을 그치. 바꿨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 재정경제국 조사할 때랑 그 특별조사국 조사라는 것이 인텐시브함 정도, 집중도가 너무나 다른 것이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검찰 특수부로 가면 그 프레임 수사, 뭐 일본 말로 왁구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조사나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형사부는 증거를 따라가거든요.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건데 이제 잘못된 거긴 하지만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가 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달려가 보자. 네. 조립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는 게 대표적인 게 대장동 사건이고 맞아, 뭐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인데 네. 일단 이재명은 유죄야. 근데 맞춰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 하면 틀어보고 하면서 네. 이 사람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그 목표에 달려가는 방식인데 그게 감사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어목한 유병호 타이거파가 장악하고 있는 특별조사국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직접 취재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떤 네. 환경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맨 처음에 조사실에 갔는데 정말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대요. 왜냐하면 왜요? 속된 말로 네. 뭐같이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들어갔더니 좁은 소로에 방이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교도소 같은 환경이라는 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네. 조사실에 입회를 했더니 조명은 어둡고 창문은 없으며 어머나. 좁은 공간에 의자도 불편한 상태에서 책상 하나 덩그라니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큰 위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검찰 그러니까 혼내는 건가? 검찰 스타일이고 실제로 사실 어디 검찰을 가든 다 비슷하게 검찰이 꾸며져 있는 이유도 비슷하고 경찰 조사실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수사가 아니라 조사잖아요. 그렇죠. 수사 네. 전 단계죠. 네, 수사 전 정확히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강제력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흉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원 감사도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법조인의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게 인정된 게 21년도에 최초였습니다. 그 전까진 감사원은 이게 수사가 아닌데 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변호인 입회도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모르고 그건 난 모르겠고 이건 형사소송법 아니라서 우리는 변호인 못 동석해라고 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던 기관인데 그거를 이제 정부 입김에 그 정부 입맛에 맞춰갖고 표적 수사까지 했다. 그것도 특수부 따라서 이거는 그 시너지가 합쳐져 갖고 정말 나쁘게 작용되는 사례인 거죠. 이런 조사 공간만 이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조사 시간이나 일자도 문제였는데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물증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부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1, 2회 조사면은 처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특별조사국에 들어간 사람 하는 말이 네. 한 달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 도장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 시간도 폭력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네.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가면 심야 조사라는 걸 동의서 같은 걸 쓰고 당연히 중간에 이제 물어보고 집에 갈 수가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조사 동의서를 내밀면서 심야 시간에 조사를 할 거라는 것을 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밤이 안 됐는데 아침에 고지하고 새벽까지 조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조사를 받고 또 그 다음날 언제 나가야 되냐 아침 9시에 출석해서 또 조사를 받는 환경이라는데 통상적으로 수사기관 특수부, 검찰 특수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혹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안 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진술의 임의성 확보가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도 이렇게는 안 해요. 검찰 특수부도. 그래서 예를 들어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뭐 20차례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7시쯤 되면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아, 변호사님 저희 이거 오늘 최대한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한 번만 이거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그거를 임의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침부터 했다. 이거는 너무 밤샐 준비해라.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거든요. 궁금한 게 특조국 조사가 뭘 밝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고문하듯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렇지. 그 예를 들면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라든가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응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데가 바로 감사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데가 특별조사국이었던 건데 네. 거기에서 조사받은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조사 도중에는 어떤 얘기가 오갔냐고 물어봤더니 간접적인 협박이 횡행한다는 거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조사라는 것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사유는 되지만 형사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말을 하냐 협조 안 하면 검찰에 넘기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모르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은 6 내지 7시간 동안에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본대요.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기억에 혼란을 유도하고 원하는 답변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주면 또 좋다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김건희 비리 21g 디올백 뇌물수수 이런 거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이거 흠집 내려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위해서 고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정신적인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대전지법에서 감사원 부동산원 그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한 거 그 재판이 있을 때 그때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본 기억이 얼핏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부동산원 직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 대상자들한테 오늘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상의해라. 당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과 본사 담당자들이 통계 조작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굳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다고 하면 끝날 것이다. 그러니 잘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압박을 받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감사원이 본사의 통상적 주택가격 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고 우긴다. 결국 원하는 건 윗선이고 청와대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에 그러니까요. 단독 일탈로 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에 통계청에 이게 통보하고 말이 끝날 되냐 거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뷰포인트가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저는 역사책에서 읽었던 과거 검찰의 만행 이런 거에서 읽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례 70년대 80년대 예. 쉽게 약간 얘기하면, 네. 남산 끌려갔나 약간 이런 검사되고 싶었나 유병호가 그- 사법고시 떨어지고 막 이랬나? 지금 두 번째로는- 요즘 검사들도 아니래요. 예. 두 번째로는 이 권력 역시 검찰에 넘긴다는 협박이 줄어든 게 이 뿌리는 검찰에 넘긴다는 게 이 사람들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찰도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이제 조력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변호인 되게 좋습니다. 와 증거 다 날릴 수 있겠다. 이거 강제 이거 그렇죠. 위법 네. 수사네. 그럼 여기서 시작된 증거 다 오염됐다고 증거
다음에 녹음을 할까? 막 신나갖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물어보죠. 혹시 수사관님 성함이 다시 뭐라고요? 수사관 성함이 검사님 성함이 뭐라고 네. 하셨죠?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이거 그대로 가면 증거 능력 싹 다 날라가고 이분은 옷 벗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 국가배상해 갖고 룰루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버젓이 있다는 거잖아요. 2020년대 계속 이러고 아니요. 있어요. 지금 얘기 3년 나오는 내내.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중간 브로커였다는 이모 씨 2층에서 뛰어나서 도망갔다 이준수 씨. 네. 체포됐잖아요. 네. 그 사람 검찰에서 부장검사인가요? 불러가지고 조사해놓고 조사 안 남기잖아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네.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게 뻔질나게 계속 구치소에 불러가지고 조사하는데 조서가 없다. 조서가 없잖아. 근데 왜 이거는 조서를 안 남기겠어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조서라고 부르지 않고 문답서라고 부른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문답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한 달 내내 조사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뭔가 좀 수능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마도 타이거파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머리 좋은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워서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조사하는 분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타이거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거 보니까 능력이 정말 출중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중간에 약간 네. 뭐 분위기 좋게 달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네, 뭐래요? 정말로 그 모습을 자기가 목격하고 놀랐는데 정말 그 감사관이 쑥스러워하면서 어머나, 이게 나 뭔가 좀 타이거파 이렇게 어떻게 나 타이거파 알았어? 이거 좀 알고 왔네. 요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쳤나 자기가 봐. 집에 가서 너무나 열불 터지고 화가 났다는 얘기인 거고. 창피해.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거파 분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감사원을 잘 아는 다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타이거파 중에 찐 타이거파가 되려면은 유병원의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와야지 진짜 타진 타이거파라는 놀고 거야. 있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조선시대 때뭐 대부 뭐 이런 것처럼 소윤이었네. 작은 그렇지. 윤석열이었네. 네. 진짜.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계란말이 작게 해줬나? 아크로비스타 안 갔다 오면은 찐윤 아니고 김건희가 아닌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병호의 사단화가 된 게 감사원이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반복을 활용한 정황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면 감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PC나 휴대전화를 이미 본인 동의하에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 절차나 과정이라는 게 강요에 가깝다는 게 조사받은 공무원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거의 수백 강요겠죠. 년간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정말 절차를 꼼꼼하게 마련해서 수사기관이 그걸 월권하지 않도록 제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제한 안에서 노는데도 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조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조금 사실 더 엄격하게 규정을 그렇죠. 해야 되는 불구하고 네. 그거를 지금 더 넘어서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후 약방문일 수 있지만 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되지만 네. 저는 인적 청산은 진짜 필수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특수부 검사 이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예, 초월적으로. 예. 사실은 이거 다 위법 수직 증거입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예. 본인의 동의를 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안 낼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안 내면 감사 방해야. 제가 반대로 이거를 조사하는 제가 검사라고 한다면 이거 강요죄다. 음. 이거 강요죄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서 감사방해로 모르셨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하면 이거는 강요죄나 이제 그런 걸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휴대전화 포렌식 하면은 그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추출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늘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키워드로 이제 대화 내용을 추출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든 겁니다. 부동산에서 뭐 통계나 동향, 장관 이런 단어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빼내는데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안에는 그런 얘기들이 동일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공적인 대화가 아니고 우리 가족 간의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갑자기 이제 그 조사 과정에 공개를 하면서 네. 그 가족 간의 대화를 본 것도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그걸 뭔가 약 올리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여자 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이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언급들도 있었다는 게 조사를 받은 사람의 주장인데 이런 경우 역시 이건 정말로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일단 징계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이것도 수사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만약에 반대로 이 감사원이나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이 동원되었다면 이거는 구속기소감이죠 다. 감사관들이? 네.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강요 뭐 붙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네. 사실 이게 197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 후반에 이렇게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울 정도예요. 아니 진짜로 네. 가지는 개편이에요. 나 끼리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넘겨주고 넘겨받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 감사할 때 제대로 감사한 거 맞아?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권 침해 없었어? 그거 들여다 보겠냐고. 검사가 TF에서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그걸 거 아니에요? 이제 들여다보는. 네. 검사가 그걸 솔직히 몰랐겠어요?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사 앞에 가가지고 사실 검사님 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원 직원들은 더 심하게 받으실 수 있고 네.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나름대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그 유병호가 그 뭐 세상은 요지경을 최재정 감사원장 퇴임식에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전통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저에게 증언해준 공무원이 말하기를 네. 자기도 조사받는 도중에 감사관이 노래 부르는 걸 들었대요. 약 올리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을 부른 게 아니고 트로트였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조사실 중간에 이제 통로가 있고 8개 더 문을 열고 조사를 한다고 치면은 감사관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조사를 받는 사람도 여러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조사를 받는 와중에 그런 노래 소리를 들으면은 네. 정말로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극대화가 된대요. 자괴감이. 모욕감이. 갑자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가면 자기는 흥얼거리는 흐밍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아 진짜요?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약 올리는 거지. 약 올리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조사를 받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직접 겪어보니까 영화를 보면은 고문하면서 앞에서 노래 부르는 분 있잖아. 그 이근환의 전통이 그러니까 몇 네. 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뭘로 조지고 뭐 해서 이렇게 뭐 이게 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압도적으로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이런 상대방의 흥얼거림을 들으니까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모멸감 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2000년대에 일어나는 예전에 고문할 때 약간 고문할 욕이 때 이렇게 계속 하는 나오지. 거예요. 고문할 때 들어가면 죽을 듯이 패버리는 거예요. 막 죽을 듯이 패버리고 난 다음에 막 사람이 엄청난 공포심에 휩싸였잖아요. 네. 그럴 때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한다거나 담배 한 대를 꺼내주는 거야. 아, 엄청 맞았는데 그 다음에 때린 놈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때리는 놈이 와가지고 미친 듯이 때리고 난 다음에 네.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딱 그런 다음에 내보내는 거야. 네. 그리고 와가지고 막 달래면서 담배 한 대 이렇게 막 병 주고 하는 거야. 약 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다도 말 안 네. 들어. 어머나.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나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다시 때린다 이러면 사람이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일을 겪은 공무원이 저한테 이제 한 줄 평으로 문자로 이런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감사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정말 액면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에서 문답하면서 남산 용공 조작하던 고문 기법을 활용해 평범한 시민인 공무원의 영혼을 살해했다. 이대로 저한테 방송에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게 살해했다. 얘기해달라고 해요? 아니 전 워낙 이렇게 그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이거를 저한테 그 감사 내용을 이렇게 일별해서 말을 해주고 종합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상적으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녹을 먹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인데 네. 이런 사람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그것도 근데 너무 투명하잖아요. 타이거파만 다 골라가지고 제대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이분의 거고. 그 아픔은 누가 달래요? 이걸 뭐 국가 배상을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평생 밥줄이 철밥통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감사원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저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봉쇄되는 거야. 아무리 그렇죠. 높은 공무원일지라도 그렇죠. 본인의 승진의 장애가 되고 미래 연금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부당하고 불법이어도 일반인과 달리 오히려 참는 겁니다. 일반인은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그치. 조사하던 사람이 노래 불러? 좋아, 너 잘 걸렸어. 땡큐예요. 바로 민원실에 청문감사관실에 집어넣지. 그쵸, 바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거는 그러겠죠. 내가 앞으로도 국가 녹을 먹고 열심히 20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그걸 위해 참았던 건데 이번 기회에 감사원을 제대로 개혁하거나 감사원을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제2의 제3의 유병호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거 들어보니까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변호인 조력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못 받죠. 네. 예, 없이 그러니까 들어가죠. 왜냐면 예. 이런 데의 특징은 변호인들하고 너 뭐 킹기근 게 있어서 데리고 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또 몰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는 땡큐하고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너무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민주화되고 뭐 K인데 네. 뭐다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실 투명성이었고 이런 것에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력이 발휘가 된 건데 네.
진짜. 2021년에 이제 변호인 입회가 허가가 된 것도 그때도 놀라운데 그 네. 이후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영혼을 죽이는 행위를 당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나중에 누가 보상해 주나요, 솔직히. 근데 말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뭐 공수처에 뭐 자료 이첩을 수사하고 이럴 게 아니고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병호를 위시한 타이거파의 정치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그게 만약에 서로 감사원의 부적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절멸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누구 사람 한두 명 바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숨을 푹 쉬었는데요. 그럼 특검을 하면 또 검사들 파견을 받아야 되잖아. 네. 또 돌고 도는 건가? 아니 근데 검사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이게 사실은 미치겠다, 진짜. 요즘 특수부 검사들도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이러진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지 저는 않아요. 그러진 예. 특검을 어. 가도 이러진 않아요. 네, 절대 아니, 이러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그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정이 지금 뭐 그 검찰이 해체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야 우리 다 이거 수사하던 거 손 놓고 그냥 다시 원대복귀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네. 진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네.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런 이제 TF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떤 법률로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사실 내란의 일종이다라고 아, 또 안 이해할 돼요, 수도 안 있는 돼.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휴대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조사하고 니네들이 그럴 거야?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감사원 어떻게 했는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가가지고 공무원들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막 안 주면 털어버리고 한 거 감사 아니야? 방인데 안 내라 내놔. 그러면 이런 애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변호인 조력권 나 할 수 있게 해줘.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나 혼자 조사 못 받아. 심야 조사 안 받아. 심야 조사 안 받아. 자기들은 막 몇십 번씩 불러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사람 괴롭히고 똑같은 질문 계속 해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가가지고는 법 찾으면서 그러니까. 인권 찾는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은석 네. 특검이 매우 높죠. 아무리 바빠도 유병호 관련돼서는 시간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형사처벌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임무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던데 아니요, 보직행 가능할 것 보직행 같아요. 보직캠을 가능하고, 가능할 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니,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연말에 그래요? 인사가 네.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장 하마평도 있기 때문에 원장이 들어서면 더 큰 개혁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중요한 건 네. 감사위원회예요. 네, 기관장의 결정만 맞아요. 있어요. 감사위원 네. 자리를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유병호 그러기 때문에 유병호를 빼가지고 감사위원으로 올려준 거예요. 혹시 알바- 네가 나중에 어떨지 모르니까 네 임기 채우면서 감사원을 너의 조직으로 계속 만들고 네, 저항의 타이거파 전선이 계속 되라. 그렇지 예. 타이거파 계속 네가 유지해라. 그래서 감사위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유병호 감사위원을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네. 된다 이런 해야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